융합술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왜 융합술을 배우는가를 알아야 돼요. 뭐든지 뭘 할 때는 뭘 배우는가 보다는 왜 배우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 시대가 4차 혁명 시대다 그런 얘기 들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컴퓨터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거기서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아주 너희들만 가져야 될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크게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더 깊게 가는 게 중요하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이런 거야. 서로 협력하고 또 남의 얘기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고, 공감 안 되는 건 뭐야? 슬픈 거에 슬퍼하고 기쁜 걸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겸손할 수 있고, 또 존중하고, 그런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야. 왜냐하면 로봇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래.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너희들이 인간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5차원 수용성 교육이라는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 그렇지? 또 한 가지가 중요하대. 융합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융합적인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엔 한 분야만 잘 알고 있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다른 분야하고 서로 연결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기계공학,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각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융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 근데 두 가지를 다 융합하면, 컴퓨터하고 기계를 융합하면 뭐가 나오냐면 로봇이 나와. 그러니까 융합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융합적인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수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융합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여태까지 배운 수학들은 수학을 배웠지만 융합적인 능력을 주지 못해. 왜 그러냐면 수학 성적을 내려고 수학을 패턴을 만들었어. 그 유형별 수학 문제 그런 거 해봤니? 이런 유형이 있어.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계속 풀어서 답은 빨리 얻을 수 있는데 뭐가 없냐면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자, 한 예를 들게. 7 더하기 8 하면은 답이 뭐야? 15. 그렇게 너희가 잘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생각을 해도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계산기를 탁탁 누르면 바로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그런 건 너희들이 계속 배우더라도 누가 더 잘할까? 계산기나 로봇이 더 잘하는 거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야. 그건 어느 정도만 하면 돼. 그런데 그러니까 7 더하기 8은 15라는 걸 빨리 암기하거나 빨리 계산하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뛰어난 수학자가 안 돼. 그럼 수학을 배울 때 다른 방법으로 배워볼게. 7 더하기 8을 변화시켜보는 거야. 변형시켜보는 거야. 7 더하기 8을 변형시키면 9 더하기 6이 7 더하기 8하고 같은 거야. 같지? 그 다음에 이걸 10 더하기 5로 바꿀 수 있니 없니? 그러면 10 더하기 5로 바꿀 수 있으면 계산 안 해도 몇인지 알아? 15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변형을 시켜보면 답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 빨리 계산하는 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변형을 시켜버리면은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 변형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너희들의 융합력을 높인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여태까지 아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박사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 융합 능력도 생기고 수학도 더 잘해줄 수 있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 그래서 그 공부를 박사님이 한 10시간 정도를 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융합 수학을 배워서 너희들이 두 가지를 이루어 머리도 융합적인 사람이 되고 또 수학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오늘 이런 융합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러면 수학이 뭔가를 설명해 줄게. 사람들이 수학을 왜 이렇게 융합력까지 가지 못하냐면 수학은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 그렇지만 더 본질로 가면 수학은 언어야. 수학이 뭐라고? 언어. 언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언어라는 거는 영어나 중국어 그걸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 그래. 수학도 그런 걸 배우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야. 자, 설명해 줄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언어가 있어. 하나는 서술적 언어고, 하나는 그림 언어고, 오늘 얘기한 수학 언어야.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줄게. 자, 오늘 박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무슨 언어로 하냐면 서술적 언어로 하는 거야. 수학이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고 글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지금 하는 걸 서술적 언어라는 거야. 그런데 박사님이 몇 년 전에 동해에 갔는데 동해 아침에 해가 쫙 뜨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그걸 박사님이 말로 설명하려면 힘들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 박사님이 그걸 30분 열심히 설명해도 너희들이 그 박사님 느낀 감정과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느껴.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광경을 박사님이 칼라로 사진을 탁 찍었어.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 언어는 그림 언어인데 그림 언어도 중요한 건가 안 중요한 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술적 언어만 사용하다가 그림 언어로 사용하면 머리가 한 단계 더 넓어져.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너희들은 그림 그리기 하니 안 하니? 너무 많이 하지, 그치? 매일매일 그림 그리잖아. 우리가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글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잖아. 그건 뭐냐면 그림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언어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지? 그림 언어에 대한 훈련을 시켜준 거야. 근데 이 융합 수리 시간에는 수학 언어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수학 언어는 뭐에 사용할까? 아까 그림 언어는 아름다움, 경치라든가 그런 거였어. 근데 수학 언어는 뭘 사용할 때 쓰는 거냐면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수학 언어를 사용하면 좋아. 자, 예를 들어줄게. 너희들 위에서 물건을 툭 떨어뜨리면 물건이 쭉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 떨어지는 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재밌는 걸 발견했어. 자, 어떤 물체가 1초 만에 10m를 뚝 떨어졌다 그래봐. 1초 동안에. 그럼 2초가 되면은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몇 미터가 떨어지는 거야. 1초에 10m 떨어졌으면 2초가 지나면 몇 미터까지 가. 20m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근데 안 그런 거야. 과학자들이 연습해보니까 이렇게 쭉 해보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여기서 떨어뜨리는데 1초야. 1초 지나서 여기서 10m를 떨어졌어. 여기 위로부터. 그런데 2초가 지나면 또 10m가 떨어져가지고 20m에 여기 20m에 떨어질 줄 알았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1초에 10m 떨어졌는데 2초에 가서 재보니까 40m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빨리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엄청나게 1초에 요만큼 떨어지는 게 2초에는 40m가 되는 거야. 3초를 가보니까 90m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막 늘어나 안 늘어나? 그걸 가속도라 그래. 자, 이거는 뭐냐면 박사님이 이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 하나는 말로 설명하는 거 무슨 언어? 서술적 언어.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좀 더 이해가 더 쉽지, 그치? 이건 무슨 언어야? 그림 언어.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면 그럼 10m 떨어진 거 그리려면 야, 우리 지하실로 날아가야겠다, 그치? 아니, 굉장히 밑에 날아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그럴 때가 타임, 시간인데 1초가 지나면 1의 자승이야, 1이야. 2초가 지나면 2의 자승이 몇일까? 4. 3초가 지나면 3의 자승 얼마야? 9. 그러면은 10초가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10의 자승 뭐야? 100. 100이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처음에 1이 떨어졌던 게 2초 후에는 얼마큼 떨어져? 4가 떨어지고 3초가 되면 9가 떨어지고 4초가 되면
16이 떨어지고 5초가 되면 25가 떨어져. 그거를 그림이나 말로 설명하면 어렵지만 이렇게 식으로 딱 설명을 하면은 이야기함으로써 이거 하나를 갖고 어떤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렵게 보이겠지만 이 언어를 잘 사용하면은 이 자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봐라, 너희들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거 중요하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중요해. 근데 수학적 언어까지 알면 어떻게 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를 시험 보는 도구로밖에 사용 못했는데 이제 융합수리 시간에는 이걸 시험 보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를 융합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가 그걸 알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설명해 주려고 그래.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면 아, 수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거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고 너무나 중요한 것인 걸 알 수 있어.